자, 그러면 기말고사 두 번째 문항입니다. 두 번째 문항은 아동복지의 과제와 또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서술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인의 생각과 또한 지향하고자 하는 의견을 꼭 마지막에는 본인 생각이라는 날을 통해서 표현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아동복지의 과제에 대해서 첫 번째는 아동복지에 대한 새로운 과거의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서비스 체계는 요보 아동의 보호와 양육이라는 소극적인 대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 보호 내용도 마지막 방어선으로 제공되어야 할 대리적 서비스로서 시설 보호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는 요보 아동의 보호 대책으로 가정 위탁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또 시설을 보호라 하더라도 대규모 시설보다는 그룹홈과 같은 소규모화하면서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동복지의 우리 방향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일관된 행정부와 전달 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동복지에 대한 관점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에서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 중심 아동복지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동복지 과제에 관해서 도미향 김성경을 저자들이 정리한 다음 11가지의 과제에 대해서 서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는 아동복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적용입니다. 아동복지를 개인적인 미시적 혹은 사회 환경적인 거시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개인과 집단 또 지역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으로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아동복지의 패러다임을 과거의 자선적인 또 인도적인 사고와는 달리 좀 더 국가 발전에 호응하는 이념과 즉 목적과 가치를 갖는 것으로 사업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개념을 새롭게 해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동복지의 자녀적인 보편적인 관점의 두 가지 패러다임을 함께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인 것입니다. 두 번째의 과제는 다양한 아동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개발인 것입니다. 위탁 보호 및 입양, 가정상담, 특수아동부터 일반 아동에 이르는 모든 아동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셋째는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복지입니다. 지역복지의 중요성을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모든 국민의 욕구나 생활에 보장하거나 책임을 지기는 어렵다는 측면은 일정한 지역사회의 기반으로 자치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과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복지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지적인 서비스의 강화를 통해 아동과 가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공공과 민간 기관의 협력입니다. 보편적인 사업의 경우 공공 부분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와 반대되는 경우 민간기관에서 주도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공적이어야 하는 아동복지 분야가 지나치게 사적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거나 반대로 사적이어야 하는 분야가 지나치게 공적인 것에 좌우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새로운 실천 방법 및 평가 활동의 추진인 것입니다. 아동은 일반 아동의 심리적인 욕구 충족에 이르기까지 복지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족되지 않는 욕구 개발과 평가 활동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참된 아동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욕구 개발과 현재 프로그램의 정확한 평가 작업에 통해서 올바른 아동복지 활동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과제는 적극적인 예방적 서비스 체계인 것입니다. 향후 아동복지 서비스는 요보호 아동을 주대상으로 치료적 사후 처리 개입에 초점을 두는 차원에서를 넘어서 모든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적 서비스 체계로 변화되어야 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은 사회 및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과제는 예상 집행상의 체계 정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이념적 흐름은 과거 보수적 관점에서 진보적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고 특히 IMF 이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복지 예산이 증가하므로 복지 보편주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원만한 예산과 정책 조율이 긴급한 과제입니다. 여덟 번째는 가족의 변화에 따른 대책입니다. 보편적인 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보육서비스, 모성보호제도의 확충과 한부모 가구의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 강화가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 과제는 국제 협약의 기준을 통한 아동 인권 보호입니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하고 부모와 대리 양육자의 지도를 존중하며 아동 학대의 예방과 아동의 생명과 안전,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실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열 번째 과제는 새로운 전달 체계의 제도화입니다. 아동복지의 전달 체계로서 지역사회 아동 서비스 기관인 아동상담센터나 아동학대 예방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 가족지원과 실종아동 전문기관 등 새로운 전달 체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서비스 내용을 재통합하고 재구조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11번째 과제는 서비스의 다양화와 전문화입니다. 이혼 가정과 해체 가정, 또 재혼 가정에 대한 심리 사회적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체 가정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인 정서적인 지원과 가족 해체를 예방하는
가정 단위의 통합적인 복지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맞는 전문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결론적으로 아동복지 정책이 나가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서술을 하시는 건데요. 첫째는 특정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일반 아동의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둘째는 아동복지의 이념과 원칙을 실행해야 하는 것이며 이들의 권리 보장과 아동의 가능성을 믿고 그것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과 기회를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은 아동의 발달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의 욕구와 밀접하게 관여하여 그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는 가정은 아동의 인격 형성의 중요한 장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 속에서 교육과 보호가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아동복지 정책은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각종 복지와 전인교육,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조직화를 뒷받침하고 1차적으로 보호자의 책임하에 아동의 자유와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도록 노력하며 2차적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의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정책으로는 급여의 내용을 중심으로 볼 때 사회보장과 복지 서비스로 분류하고 사회보장은 아동수당과 교육보조, 모자연금과 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한 것이 복지 서비스에 있으며 수호보호와 통원지원, 방문지도 등과 같은 아동복지기관과 시설의 사업 및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사회복지 활동은 전문화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까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향해야 하고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정리해서 서술하시고 본인의 생각을 착안해서 우리가 더욱 적극적인 사회복지사로서의 입장에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와 또한 의지를 함께 본인의 생각, 사고 이런 난을 만들어서 기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기말고사 때 좋은 만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